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하우스푸어.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했던 희망 임대주택 리츠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희망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이달 3차 모집을 끝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하우스푸어가 일반 거래 시장에서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하기 쉬워지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중단 여부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초 이제 공적 자금 투입에 의한 그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의 효력은 아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원래 또 한시적인 지원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진행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집부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희망 임대주택 리츠 사업.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갑작스레 중단을 선언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10곳 가운데 8곳은 소득 인정액이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4,800여 가구 중 84%가 월소득 인정액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락 가구의 74.5%는 가족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탈락 가구의 부양 의무자 중 46%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임신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업주는 오는 25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제도를 적용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일을 덜해도 되는 제도로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손으로 표현하는 언어인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축제의 자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곳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서울특별시 수화문화제는 청각장애인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사회 참여를 돕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와 달라는 마음으로 이런 부스 운영하고 또 수화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와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차별이 아니라 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날은 서울 도심으로 주말 나들이를 나온 여러 시민들이 재미있게 수화를 배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 전시 공간이 운영됐습니다. 놀이를 통해 수화를 배우다 보면 어느새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화와 청각장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수화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숫자도 그렇고 뭔가 연관되는 게 좀 많아서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고 참 재미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수화하는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막 꺼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꺼려하는 게 좀 이상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수화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이제 배우고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날 축제에서는 수화 문화공연 대회가 열려 아름다운 손짓을 통한 경연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 교육을 재미있는 뮤지컬로 제작해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편식이 심한 달달공주. 식사 때가 되면 늘 말썽입니다. 사탕만 먹을래, 과자만 먹을래, 짠 음식만 먹을래. 결국 군것질을 못하게 하는 왕국에서 도망쳐 달콤 짭조름 나라로 간 공주. 편식을 조장하는 군것질 대마왕을 만나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교육 뮤지컬입니다. 이제 군것질 안 하고 밥 잘 먹어야 돼. 아니면 공주도 똑같이 따라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야채도 골고루 다 먹어야 돼. 딱딱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난 뮤지컬 공연이라 여건상 이런 식품 안전 교육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늘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가 곳곳에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나선 경기도. 불량식품 먹지 않기와 식중독 편식 예방, 저염식 실천 등 교육적 요소를 음악과 이야기에 포함한 공연으로 구성해 순회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측을 하고요. 10월 31일까지 31개씩은 모두를 찾아가서 저희가 순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고대 문명의 요람, 터키 이스탄불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이스탄불인 경주 2014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만나는 터키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껴보시죠. 박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란 주제로 경주 황송공원 특설 무대에서 이스탄불인 경주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카드리 톱바시 이스탄불 시장을 비롯해 아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 김정동 문화체육부 장관, 김관영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등 내빈과 관람객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경주 황송공원과 예술의 전당, 경주 엑스포 등지에서 터키 전통 공연을 비롯해 모두 9개 분야에서 20여 개의 대규모 행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터키가 3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이끌고 12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에서 문화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교류 행사가 한국 터키 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글로벌 문화 융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슈퍼 멘토링 콘서트를 오는 19일 서울 서초동 야마하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세계 유명 음악인이 초청돼 아이들에게 직접 음악 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서울시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위한 이동식 이불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빨래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이나 재가 노인 지원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전북 전주시가 시청을 찾는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을 전담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화 통역 전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채용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순에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015년까지 5대로 늘린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장애인 콜택시 2대를 더 구입해
내달부터 지적장애인협회 삼척시 지회에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토종 민물고기 보존을 위해 양평군 남한강 양근섬에서 토산어종 치어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연구소 관계자와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검사에 합격한 붕어와 모래무지 등 치어 2만 6천여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 제11기 지회장 이임식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이경목 지회장은 포항시 곰돌이 청년 차량 봉사대 대장과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원장 등을 역임해온 한편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금천구가 주최하고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8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눈부신 복지세상 그리기가 9월 20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금천 노래자랑 본선, 장애인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 장애인 생산품 전시, 나눔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2014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뤄낸 개인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오는 10월 2일 목요일까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 추천서 양식은 한국장애인인권상 홈페이지와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에서 제22회 글그림잔치 꿈꾸는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쉼터, 복지관 이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희망, 가족, 우리 집, 내 친구, 우리 지역 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기타 자유주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내일의 희망복지를 열어가는 방송 복지TV가 새롭고 더욱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